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놀이심리 상담사 자격증과정 제2강 프라이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는 1957년 프라이머리 정신건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하였고, 아동중심 놀이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아동, 어린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청소년까지는 아니군요. 아동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거고, 현재는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요 책에는 나와 있는데, 국내는 뭐 유사한 프로그램은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게 이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한 소식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왜 실시가 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만 4세에서 17세 아동이 4.6%가 심각한 행동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16.2%가 경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제 거의 약 20.8%가 어떤 이제 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항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제 정서적인 발달에서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아동들, 청소년들 현황은 어떤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9세에서 17세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18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다 0.9%, 많이 느끼고 있다 15.1%, 조금 느낀다 49.4%의 아동들이 보고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느낀다라고 보면 16%의 아동들이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그 스트레스 요인이 1순위가 성적에 대한 부모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의견, 2등이 이제 부모님과의 의견 출도, 세 번째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군요. 1등이 보니까 숙제나 시험 때문에, 그 다음이 2등이 성적, 근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3등이 간섭, 부모의 간섭, 4등이 부모과의 의견 충돌, 5등이 대입 입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지금 아동들의 주 요인들은 학업과 부모님과의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런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를 좀 더 살펴보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는 이제 놀이의 치료적 요소를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개입하는 방식이고, 이제 아동중심 놀이 치료라는 이제 치료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중심 놀이 치료라는 것은 칼 로저스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발표를 했고, 주장을 했고,
만들었고, 뭐 어쨌거나 이제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의 특징은 기존의 정신분석은 어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알려줌으로써 치료가 된다라는 개입 방식이었다가 칼 로저스가 자신 직접 해보니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로 자신이 상담한 것을 다 녹음이나 녹화해서 분석한 결과 어떤 내담자에 발생하는 원인을 알려주는 것보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치료사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내담자를 수용해주는 그 환경을 제공했을 때 오히려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변화하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로저스의 기존의 지시적인 상담 방식이 아닌 비지시적인 상담 방식을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라고 이렇게 상담 기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법을 가지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엑슬린이 이야기한 놀이치료 기법인 아동중심 놀이치료입니다. 엑슬린이 이야기한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8가지 기본 원리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동과 따뜻한 라포 형성하기. 라포라는 거는 어떤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라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아동을 수용하기. 세 번째, 허용감 수립하기. 네 번째, 아동의 감정을 반영하기. 다섯 번째, 아동을 존중하기. 여섯 번째, 아동이 주도적으로 허용하기. 일곱 번째, 아동을 재촉하지 않기. 여덟 번째, 꼭 필요한 제한만 설정하기 등이라는 기본 원리를 제안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는 훈련과 개입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예방적 프로그램으로서 7가지 실천 요소들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시죠. 돌봄의 관계 만들기. 두 번째는 안전한 환경 제공하기. 세 번째는 공감, 진정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있는 환경 수립하기. 여기 이제 칼 로저스가 이야기한 상담자가 취해야 될 자세를 세 번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가 아동 중심 놀이에 아동을 참여시키기. 다섯 번째, 놀이의 한계 설정하기.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일곱 번째, 아동의 조력자 지지해주기. 여기서 말하는 조력자는 학교의 교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프로젝트에서는 7가지 실천 요소들로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이 학교 문화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자연치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업이다 라고 크라운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는 유치원생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는 어떤 그 상담 장면에 있어서 그 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위험군에 있는 아동들을 적응군으로 낮추기 위해서 이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은 적응군, 거기에서 위험군, 학교에 잘 적응 못하지만 아직 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험군. 그 다음이 고위험군, 이제 어떤 정신과적 진단이 내려질지 말지 경계에 서 있는
그 고위험군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병리에 진단이 되는 진단군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젝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은 위험군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예방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고, 이제 교재에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55년 이상 발전시켜 온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어떤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1년간 10에서 15회 정도 1년에 2번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 프로젝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과연 이 프라이머리 프로젝트와 유사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제가 한번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바우처즈된 G2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스타트라든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 다음에 이제 아산시에서는 지금 17년도부터 18년, 19년 현재까지 마음 행복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국내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행복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게 좀 사업 관할 영역이 조금 틀린데요. 교육청에서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면서,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건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어떤 언어 치료라든가 정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 지원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활용하게 되면 한 달에 12만 원까지 치료 비용이 지원이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뭐 신청이나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언어 재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검사를 해서 이제 언어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 기관 이제 아산 교육지원청과 MOU가 맺어진 상담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 금액 중 12만 원은 이제 지원받는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담당자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041-539-2496.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제 직접 교육지원청 가서 문의해서 확인했었던 건데, 그때 번호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좀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정확하게는 다시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쨌거나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제 위 클래스 같은 경우는 위 프로젝트도 이제 교육청 산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 센터가 있고요. 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위 센터라는 것은 이제 한 곳에 상담센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산에는 아산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산도서관이 정확하게 실옥동이었나? 실옥동 요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산교육지원청 안에, 건물 안에,
층이었지? 3층이었나? 2층이었나? 팜플렛에는 층수가 안 나와 있네요. 네네네. 여기 주소는 아산시 문화로 5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산 교육지원청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센터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라. 그래서 이제 대상은 관내, 그러니까 아산시는 아산시 각 지역마다 다 위센터가 100%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위치하고 있고요. 만약에 없으면 인근 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제 제가 2년 전에 알아봤을 때는 10회기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가족 상담이 연계가 가능하고, 놀이치료라든가 모래놀이치료라든가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 기간을 할 수 있고요. 위센터가 있고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학교 내에 있는 상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산에서는 38곳의 초, 중, 고등학교에 이제 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좀 있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 클래스에서도 이제 상담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위 클래스에서 주로 학교 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위 클래스에 이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식 명칭은 충청남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이게 사업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바우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심리 바우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아산시에는 아청심, 이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줄여서 아청심이라고 말하는데, 아산시에는 이 아청심 제공 기관이 21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아청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사업으로, 이제 위클래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라면, 이 아청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청심은 이제 충청남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제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건 신청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소득, 연령, 그 다음에 이제 욕구 기준이 맞아서 보통 1월 달에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때 신청을 하셔서 대상이 되시면 이제 포인트 바우처 카드가 나옵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제공기관에 찾아가서 계약해서 제공기관에서 상담, 놀이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미술, 음악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아산에는 그 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들은 1388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지원되는 것이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생 24세까지 지원이 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담 또는 심리검사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심리검사는 좀 비용을 받는다라고 팜플렛이 나와 있었었는데, 이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정책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은 비용은 무료이고 개인 상담을 할 수 있고 한 번 시청하면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드림 해밀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두드림 해밀이라는 것은 학업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5세에서 만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지역센터에 직접 전화 혹은 방문 또는 이제 해밀 홈페이지, 두드림 해밀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이제 비용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이제 요 두드림 해밀은 상담 서비스라기보다는 이 학업 중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정고시 합격과 복합, 대안학교 복합, 그래서 이제 자립 준비를 완료시킬 수 있도록 뭐 스마트 교실이라든가 성장 여행, 그다음에 이제 두드림 과정, 그다음 모의 면접 등을 이제 제공받아서 다시 이제 학교에 대한 자신 앞으로에 대한 취업, 그다음 직업 연계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동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팜플렛에는 심리검사는 실비 청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안내는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프라이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과 아산시에서 이런 프라이머리 프로젝트와 유사한 예방적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 라고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이제 놀이치료에서 이용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이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에